773 갑시다. 최단거리 얘들아, 최단거리는 항상 무슨 거리? 일직선거리. 그 언제 많이 해? 수학상에서. 수학하다. 수학하에서 평면좌표 뭐 할 때 최단거리 할 때 항상 일직선 만들고 하잖아. 자, 뱅글을 돌아서 뭐 해주세요? 최단거리로 가주세요. 그때 이건 뭐 한다? 툭 잘라야지. 어디를 기준으로? OA를 기준으로 옆면을 툭 잘라봐. 그러면 뿅 이렇게 되어 있을 거야. 평면. 야, 근데 저 정도 경사면 사람이 오를 수가 있냐? 3km를? 자, 아무튼 갑시다. 이 정도. 그러면 A는 여기도 있지만 여기도 있는 거다, 그렇지? 여기를 칼로 쓱 잘랐다고 생각하는 거지. 어디까지? P까지. P가 어디 있어? 일단 여기에 B가 존재하면 어디? 딱 이등분된 곳에. 그리고 그 이등분된 곳에서 OB에서 이게 길이가 3이니까 OB도 3일 거 아니야. 여기 1km, 여기가 2km가 되는 곳에 P를 찍고 그 다음에 등산로를 만든다. 쭉. 끝. 그러면은 여기 하면 또 그게 나오면은 얘의 길이 구할 수 있겠다, 맞지? 자, 그러면 각을 구해보자. 자, 여기서 상식 하나. 결국은 원뿔이야. 원뿔에 대해서 너네 전개도에서 각을 어떻게 구하니? 요 놈의 둘레와 저 놈의 호의 길이가 같다라고 식을 세우지. 그 식을 세워서 정리를 한 뒤에 결과를 가지고 얘기해 줄게. 여기 반지름과 여기 중심각이라 반지름이라고 하자. 반지름이 몇 대 몇? 3대 1이지. 그러면 중심각은 여기서부터 3대 1이다. 거꾸로. 알았죠? 그래야 호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일치한다라는 공식이 나와. 알겠음?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몇 도? 여기는 항상 무조건 360도잖아. 그럼 3대 1이면은 3대 1이 될 때 뭐? 120도가 되는 거지. 그럼 여기는 몇 도? 60도가 되고 끝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끝! 그러면 이제 x를 구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 변 3개, 각 하나. 코셈 없이 쓰면 답인 거지. 뭔 말 알? 끝. 식 쓸까? 9, 4, 마이너스 2, 3, 2, 코사인의 60도. 코사인 60도 얼마? 느리다. 바로 나와야 돼요. 알았죠? 거의 자판기처럼 넣으면 톡 튀어나와야지. 알았음? 됐음? 나 81번 하지. BAC. 자, 뭐 일단은 방법 나왔으니 일단은 해볼게요. 뭐냐면 변. 그럼 요 길이를 x라고 잡으면은 코사인 법칙으로 저 x의 길이 찾을 수 있지. 세타는 모르지만 코사인 세타는 아니까. 어떻게 식 세워? 4는 x제곱 플러스 9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x 곱하기 코사인 세타. 요렇게 잡히는 경우에 여기가 x제곱은이 아니라 요렇게 잡히는 경우에는 사실 좀 지저분하면 사실 못 풀 때도 많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게 풀리나 하고 한참을 쳐다봤던 건데 일단은 가보자. 코사인 세타 대신에 8분의 7을 썼어. 약분이 됐어. 가자.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21x 넘어와서 플러스 5는 0. 양변이 5배. 그러면 4배. 그러면 4x의 제곱 마이너스 21x 20. 여기서 인수분해가 좀 깔끔하게 되어줘야 되는데. 되나? 되나? 안 되잖아. 이게 안 되면 안 되는데. 안 되면 지저분해지거든. 아닌데? 진짜 안 돼? 이렇게 하면 호짝소짝 쓰니까 이게 나올 리가 없구나. 돼? 뭐? 어떻게? 좋아요. 뭐야? 되잖아. x는 4 아니면 4분의 5인데 x의 길이가 AC의 길이가 3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여기는 그럼 깔끔하네.
그러면 이걸 콧방귀를 껴? 쥐도 못 풀어놓고. 여기가 이거, 여기가 입니다. 맞죠?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요거 길이 또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자, 한 번 더 구하고 갈게. 얘를 y라고 해보자. 그러면 y제곱는 4 더하기 9 마이너스 2 곱하기 2 곱하기 3 코사인의 세타인데 코사인 세타가 또 8분의 7이죠. 약분 할 수 있죠. y제곱이 얼마예요? 13 마이너스 2분의 21 2분의 5 2분의 5 2분의 26 빼기 2분의 21 21 21 이씨 자 아무튼 이거다 그죠? y가 좀 지저분하지만 나오기는 했어요. 이제 답에 근접한 것 같다 맞지? 자 여기서 이제 뭘 보냐면 아까 내가 닮음이라고 얘기한 거 들었냐?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 닮음이잖아. 그지? 우리한테 궁금한 건 얘야. 근데 여기도 원주각이고 원주각이 딱 같은 호에 대한 거니까 같거든. 닮음이거든. 그러면 2대 y는 물음표 대 이건데 이것도 2잖아. 그지? 그럼 닮음으로 하면 끝나. 그렇게 여기 물음표가 나와요. 끝. 근데 마지막 마무리가 좀 마음에 안 들어. 닮음, 저 닮음. 안 좋은 건 아닌데 저 말고 방법이 없나? 라는 의문이 그냥 들어서. 왜냐면은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길이라도 나오고 하면 이 안에서 자체적으로 뭐 코사인 법칙이나 이걸로 써서 난 답이 나올 줄 알았거든. 그게 아니네. 뭐 어쨌든 됐죠? 그래서 오늘 등차 수열 시간이 여유가 생겨서 좋다. 등차 수열 문제도 많이 풀어보고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겠다. 자, 한번 가봅시다. 수학에서 이제 처음 개념 배울 때 항상 자주 그거 나오지. 이제 개념 이름이 독특한 거 몇 개 나오지. 뭐 집합은 너무 뻔한 거고 원소 나열법이라던가 조건 제시법 뭐 집합에서 나오는 또 뭐 있냐? 저기 수치대입법이라던가 개수비교법 같은 이름들 졸라 단순하죠. 이름에서부터 뭐 하고 싶은 건지가 다 드러나지. 해도 똑같아. 일단 수열이라는 게 뭐냐면은 수를 나열한 거 말하는 거야. 저기 보면 수가 막 나열돼 있지. 근데 아무렇게나 막 나열하는 것도 수열이라고 원래는 부르는데 고등수학에서 진짜 말 그대로 규칙성 없이 막 나열한 것 자체를 수열이라 부르진 않거든. 그지? 규칙이 있어야 뭔가 수학적인 계산을 통해서 다음 항을 유출을 하든 열 번째 항을 구하든 하지.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수열은 항상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수를 나열한 거를 수열이라고 배울 거야. 그러면 문제는 항상 뭐 나오겠어? 그 규칙이 뭔지에 대한 질문이 나오겠지. 규칙을 식으로 써본다던가 말로 얘기를 해서 20번째 항을 구해본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맞죠? 자, 그런데 이제 등차수열이라고 하는 거는 그 규칙성 자체를 우리가 공식처럼 외우는 10번째 항이 20번째 항이 30번째 항이 뭐가 나올지를 공식으로 배우는 수율이 딱 두 가지인데 그중 하나가 등차고 그중 하나가 등비입니다. 오케이? 자, 어쨌든 등차 수열은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는 수열이겠니? 등차라는 그 규칙이겠지. 등차가 뭘까? 이름에서 유추해봐. 등차. 등차라는 말이 무슨 말인 것 같아? 한자인데. 등수? 저 무슨 소리야 저게? 등차. 뭐야? 등자 무슨 등자겠어? 같을 등. 차는 말 그대로 차이. 차이가 똑같은 수열이라고 합니다. 그 교과서 교재 봐야 어차피 좀 다르다. 고등수학에서 내리는 정의와 내가 지금 써주는 정의는 좀 달라요. 등차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냥 만드는 거. 그게 실제 등차수열 원래 정의야. 고등부에서 내리는 지금 RPM이지. RPM에 나와 있는 그 정의 말고. 자, 간다. 뭐다? 수를 쭉 저렇게 나열했을 때 하나를 우리가 제1항, 제2항이라고 부를 건데 그 명칭은 좀 더 얘기할게요. 그 항들끼리 이웃하는 항들 간의 뭐가? 차가
같다. 같다라는 말을 수학에서 보통 일정하다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일정한 그런 수열을 우리는 등차 수열이라고 할 거야. 이게 실제 등차 수열의 정의다. 근데 고등부에서는 다르게 정의합니다. 한 줄 더 쓸 건데 그거는 좀 이따 쓸게요. 일단은 등차 수열 항들을 늘어나 보자. 자, 간다. 수열은 약간 집합처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이고, A가 아닌데. AN. AN이라고 표시를 하고 이 녀석을 뭐 A1, A2, A3 쓰죠. A1, 제1항, A2, 제2항, A3, 제3항 이런 식으로 쭉쭉쭉 부르면서 AN-1 그리고 AN까지. 자, 그때 명칭 얘는 첫째 항이라고도 부르고 제1항이라고도 많이 부르는데 첫째 항을 더 많이 써. 근데 두 번째부터는 제2항, 제3항, 제-1랑 제-n항하고 더 많이 부릅니다. 어쨌든 그때 뭐 해줘? 이웃하는 놈들끼리 빼주는 거야. 그때 다음 항에서 전의 항이라는 순서를 항상 지켜서 빼면 계속 같은 값이 같은 값이 나오는 거야. 그 다음도 뭐 A4-A3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까지 빼보자. 뭐야? AN에서 AN-까지 뺀 것들이 다 뭐 한다? 다 똑같은 값을 보이더라. 다 이웃하는 항들끼리 만들어지는 뭐야? 차잖아, 차. 그래서 이 녀석을 아까 디스턴스라는 거리라는 뜻으로 D를 씁니다. 뜻이 맞나 모르겠다. 디스턴스가 맞는지. 아무튼 그걸 우리는 공차라고 불러요. 그 공차가 아니고요. 공유하고 있는 차, 뭐 약간 이런 느낌이겠지. 공통의 차, 공동의 차, 뭐 이런 말이겠지. 알았죠? 그렇게 만들어지는데, 자, 여기서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A2와 A1, D를 가지고 식을 하나 다르게 세워봅니다. 이항을 하는 거죠. A2는 뭐예요? A1에다가 D를 더해주세요. A3는 뭐예요? A2에다가 D를 더해주세요. 요거다. 그럼 그 다음도 예상이 되지. A4는 뭐겠어요? A3에다가 D를 더해주세요. AN은 뭐예요? AN-1에다가 D를 더해주세요. 그러면 요 녀석은 뭐야? A1 플러스 D 대신에, 즉 A2 대신에 A1 플러스 D를 대입해버리면 얘는 뭐다? A1 플러스 2D가 나오네. 얘는 뭐다? A3 대신에 A1 플러스 2D를 넣어주면은 A1 플러스 3D가 나오네. 규칙성이 보이기 시작하는가? 오케이? 그럼 얘는 뭐다? A1에다가 N-1D를 더하면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두 가지 얘기가 동시에 튀어나온 거야. 등차수는 결국 뭐 하는 거다? 그 전의 항에다가 계속 DDDD 더해서 다음 항 만들고 다음 항 만들고 다음 항 만들고. 즉 고등부사에서 내리는 정의는 어떤 수에, 이 어떤 수는 A1일 겁니다. 어떤 수에다가 일정한 값을 계속 더해요. 그 일정한 값이 지금 현재는 D겠죠. 일정한 값을 계속 더해서 만든 수열이에요 라고 하는 게 고등수학에서 내리는 정의고, 그 정의를 바꾼 이유가 그걸 이용해서 뭘 나타내거든? n번째 항을 구하려면 첫째 항에다가 저거 다시 쓰는 거야. n-1d를 더해서 만들 수 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등차수에서 제일 기본 공식. 여기다 위에다 쓸게. 저 좀 지워야 되겠다. an은 a1에서 왜 버퍼링 걸리니? n-1에 d를 더하자. 요게 등차수열에서 제일 중요한 공식. 이름이 뭐다? 등차수열의 일반항. 너네 언제 일반이라는 말 들어봤어? 삼각함수 할 때 일반각 들어봤지? 어느 하나의 동경을 나타내는 모든 각을 나타내는 일반각이라는 식 하나. n에 1넣어도 그 각이고 2 넣어도 그 각이고 3 넣어도 그 각이고. 얘도 마찬가지야. 일반항 하나를 구하면 1 넣어주면 첫째 항이고 2 넣어주면 둘째 항이고 3 넣어주면 셋째 항이 나오는 그 식. 그래서 일반항이라고 불러요. 알았죠? 어떤 규칙을 만들어졌는지 알겠지? 자, 그때 이 규칙 아무 의미 없다. 너희들은 그냥 이거 하나 알면 돼. 알았음? 끝. 정민스 됐음? 이게 그래서 등차수열의 첫 번째 문제는 이런 게 아니야. 이런 게 아니고 등차수열의 첫 번째 문제는 약간 이런 느낌인 거지. 일단은 등차수열이라고 했고 공차가 얼마고 첫째 항이 얼마인지는 늘어놓은 걸 보면서 가야지. 공차 얼마야? 30 줄어들고 있네.
B는 얼마? 마이너스 3. 첫 장에 얼마? 20. 그러면 이제 저식 세울 수 있어 없어? A1 자리에 A1 자리에 20 넣고 D 자리에 마이너스 3 넣어서 전개해주면 뭐 마이너스 3n 플러스 어쩌고저쩌고 나오겠지? 거기다가 는 마이너스 118 하면은 n 값이 나올 겁니다. 알았나요? 그렇게 찾아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뭐 등차수열에서 너희가 대입해서 뭐 푸는 문제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내가 자 숙제 질문하세요라고 하면 있잖아. 진짜 뭐 한두 개 나올까 말까. 왜? 나머지 것들은 다 넣으면 나오거든. 알았죠? 자 그런데 등차 등비는 그러면 무조건 이것만 때려 넣으면 다 답만 나옵니까? 그건 아니야. 공식 한 3개 있는데 그 3개의 공식 다 때려 넣는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것들이 다 답이 나오는 거는 아니야. 수열은 기본적으로 그걸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야 돼. 수열의 정의가 뭐였지? 규칙에 따라. 어떤 규칙에 따라 수를 나열한 거라고 했잖아. 그 규칙을 이제 뭐 매 항마다 어떤 일정한 값을 더한다라는 규칙도 식으로 설명하기는 했지만 공식을 이용해서 일반 항 뭐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을 구할 수 있는 공식을 하나 던져주기는 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등차 역시 규칙 찾기 얘기가 있어. 그래서 저거 쓰든 안 쓰든을 떠나서 좀 효율적으로 규칙성을 이용해서 찾아 나가세요라는 문제는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일부분은 저 공식을 못 쓰는 상황을 만들어 둘 거고 또 대부분의 문제들은 공식 쓰면 답은 나오는데 효율적인 풀이라는 거, 즉 빠른 풀이가 항상 존재할 거다. 대부분 문제가. 알았죠? 대부분이라고 좀 거창하다. 몇 문제가. 알았죠? 그걸 찾아가는 게 제일 메인이 돼야 돼. 규칙성 찾고 너희들이 머릿속으로 아 이렇게 하면 되겠네라는 걸 좀 먼저 세운 방향성을 잡아놓고 풀어나가는 식으로. 알았죠? 그냥 공식 때려넣으면은 아까 말했듯이 못 푸는 문제는 거의 없는데 오래 걸리는 문제들이 좀 존재할 겁니다. 아무튼 알겠죠? 그래서 너희들이 질문했을 때 제일 베스트는 그거지. 이거 일반항 써서 이렇게 풀었는데 이거 혹시 좀 너무 오래 걸렸는데 좀 쉬운 풀이 없습니까? 라는 질문. 오케이? 그걸 하는 게 제일 좋기는 합니다. 알았지요? 자, 일단은 계속 하자. 그리고 나서 일반항을 배우면 여기 끝인가?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공식이 하나 또 나옵니다. 바로. 그거까지 하고 문제 좀 풀고 잠깐 쉴 거야. 세 번째 공식은 쉬고 나서 할 거고. 뭐냐면은 너무 몰라. 등차 좀만 올리자. 밑에 쓸 게 좀 있어. 등차 중항이라는 게 있어. 중항이 뭐겠냐? 중자가 무슨 중자겠냐? 가운데 중자. 맞죠? 그래서 등차 수열에서 가운데 항은 어떨까? 뭐 이런 공식입니다. A와 X와 B 이 세 수가 순서대로 등차수를 이루는데 그러니까 요 순서대로 등차수를 이루는데 그때 뭐 가운데 항 누구? X? X를 한번 양 끝에 항을 이용해서 구해보아. 얘가 얘라면 얘는 뭐예요? A 플 D죠. 얘가 A 플 D면 얘는 A 플 2D죠. 자 너희들이 직접 만들어봐. 가운데 항을 양 끝에 항 A, B를 이용해서 구해봐. 더한 다음에 2분의 1 붙이면 끝나요. 뭐야? 산술기하랑 똑같지. 맞죠? 자 간다. 다시 한번. 그래서 x는 뭐다? 2배를 해주면 2x는 뭐가 나옵니까? 아이고. a 플 b가 나옵니다. 혹은 x는 뭡니까? 2분의 a 플 b입니다. 요 공식 자체가 등차 중항이라는 공식이고 이걸 이용해서 가운데항 찾아가기. 오케이? 좀 있으면 바로 문제 나올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요 등차 중항과 그 녀석을 살짝 응용한 형태의 문제. 뭐냐면은 지금은 너희가 예시를 아직 뭐 안 봤지만은 등차수를 이루는 수들이 존재해. 저렇게 식으로. 그럼 이제 가운데 항 두 배가 2x 제곱은 두 놈의 합과 같다. 4x 플러스 6과 같다라고 세우면 x에 2차만씩 풀면 답이겠지. 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뭐 했어? 등차수를 이루는 세 수를 다 던져줘. 문자를. 알았죠? 그러면 등차 중항 쓰면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모든 문제가 다 그러냐? 그게 아닌 게 문제지. 세라고 하지 말자. 어떤 거? 여기 봐. 등차 수열을 이루는 수라고 해서 지금 저 문제 보여? 칠판에 띄워놓은 거.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가 있다고만 하지. 그지? 그게 뭐 2x 뭐 플러스 1에다가 가운데 항은 x 제곱이고 뭐 오른쪽 항은 3x 마이너스 1이고 이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가 있는데
근데 그놈들이 합이 어쩌고 저쩌고 곱이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있는 것뿐이잖아. 그럼 그 세 수의 합과 곱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접 미수 잡아야겠지. 그때 A, B, C라고 잡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오래 걸릴 거야. 맞죠? 그래서 효율적으로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때 첫 번째, 뭐 이루는 수가 세 개의 수가 존재한다면 어떻게 잡는 게 가장 베스트? 자, 일단 A, B, C는 절대 아니고 제일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거는 A, A뿔 D, A뿔 ED일 거야. 그러면 문자도 딸랑 두 개고 등차수 이룬다는 말까지는 해결한 거잖아. 그렇게 잡는 것 자체가. 맞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결국은 AD에 대한 연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불편하거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렇게 잡는다. 뭐? 첫째 항과 공차처럼 A와 D로 잡는 거는 맞는데 첫째 항을 A로 보는 게 아니라 가운데 있는 놈을 A로 보고 그 전에를 A마 D, 그 다음을 A 뿔 D로 잡아. 왜? 항상 합이 여기도 고차방정식 근거 계수한 게 쓰면 합이 6, 얘도 합이 8. 몰라. 아무튼 합이 얼마고 제공을 하거든. 그래서 일부러 가운데 놈을 D로 잡아주는 거야. 그러면 마찬가지 몇 개? 5개를 주더라도 마찬가지야. 등차수 이루는 5개의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은 뭐 해주세요? 가운데 놈을 A로 잡아. 그러면 그 다음 놈은 A뿔 D, 그 다음 놈은 A뿔 ED. 그리고 A보다 전에 놈은 A마 D, A마 ED. 그럼 뭐야? 역시 합 구할 때 5A는 하면서 나오잖아. 알았죠? 알았죠? 그 다음에 마지막 뭐? 4개의 수라면. 이번엔 좀 문제가 생겼어. 왜? 가운데 수라는 게 없지 않아. 그지? 그럼 어떻게 잡아야 될까? 그래도 합이 0이다. 합이 A다. 또는 뭐 합이 뭐다라는 걸 이용해 더 편해. 그래서 가운데는 없지만 대칭성은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얘랑 얘를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럼 여기는 뭐겠어? 정민아. 그렇지. A 플러스 3D. 2D 아닙니다. 3D예요. 얘는 A-3D가 되겠지. 왜? 여기서 간격을 2D로 잡았었으니까. 그거만 좀 조심하면 돼. 알았죠? 만약에 이걸 실수할 것 같은데 나 불안한데 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그러면 A뿔 D, A뿔 2D, A뿔 3D 잡아서 연립해. 그것도 안 되는 거는 아니야. 그냥 연립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고등부 자체에서. 그리고 특히 나는 좀 연립을 좀 극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더더욱 연립을 좀, 뭐야? 눈썹이야, 뭐야? 이거 눈 옆에 시커먼 거, 이거 뭐야? 아무튼, 나는 좀 그게 아니라, 연립을 하는 과정 자체를 좀 극혐해요. 그래서 마지막 답구할 때 연립은 너희들이 해도 많이 하고, 연립을 안 하는 식으로 미리 잡는 것도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알았죠? 그거는 뭐 내 성향이고, 아무튼 고등부 자체에서 원래 이렇게 좀 잡은. 그러면 이제 등차수에 대한 공식 1개 빼고는 다 끝났어. 자, 시간이 좀 애매하니까 딱 몇 개만 잠깐 풀고 잠깐 쉬었다가 또 다음 내용 시작합시다. 못 푸는 거는 역시 아까 말한 대로 없을 거야. 알겠죠? 그냥 공식 연습하라는 의미로 푸는 거니까 가볍게 풀어보세요. 물론 효율적인 풀이라는 건 있을 거고 그게 만약에 필요하다면 내가 알려줄게요. 풀 수 있겠지? 시간이 되겠지? 여기 하나만 더 5개. 이거는 그냥 말한 거니까 넘어가자. 차라리 이걸 풀자. 기기. 자, 요 문제 가볼까요?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자, 방법은 2가지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근데 일단 너희들이 제일 먼저 떠올릴 수 있는 풀이는 이거 딱 보자마자 A 더하기 D, A 더하기 5D, 2A 플러스 6D, A 플러스 3D, A 플러스 4D, 2A 플러스 7D? 7D 빼면은 D. 그럼 다시 집어넣어주면은 A는 마이너스 2. 이런 것이야. 일반항 구할 수 있겠지. 그래서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일반항 공식 써서 못 쓰는 문제 없다라고 한 게 이런 거야. 알았죠? 자, 뭐 그 정도. 다음 831.
요거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조금만 머리를 써보면은 좀 편해지지. A4와 A8을 더해서 0이 나왔다. 그 말은 뭘까? 자, 한번 생각해봐. 이게 요 어떻게 보면 등차 중항이랑 비슷한 건데 등차수를 쭉 늘어놔요. 또는 늘어놔져 있어요. 7개만 쓸까? 등차 중항 공식이 뭐야? 예를 들어서 얘의 두 배는 이 둘의 합과 같다지. 근데 요 둘의 합이 요거의 두 배랑 같은데 이 둘의 합에서 D를 더하고 빼봐. 그럼 빼기 D는 얘를 만든 거고 더하기 D는 얘를 얘로 만든 거야. 즉, 이 두 놈의 합도 같다는 얘기지. 이 두 놈의 합도 같다는 얘기지. 가운데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입니다. 더 합은. 그럼 꼭 가운데 항을 뭔가를 둬야 되나? 아니, 그건 아니야. 예를 들어서 이 둘의 합이 뭔지는 모르겠어. 가운데는 항이 없으니까. 근데 이 둘의 합과도 같고 이 둘의 합과도 같아지는 거야. 가운데 항이 없더라도. 합은 대칭형은 항상 일정합니다. 자, 저 문제 적용시켜 볼까? 이거 딱 보자마자 AO와 H를 더 같다. EA6가 같다. 0이다. A6가 0이야. 끝났잖아. 그러면은 A6 여섯 번째 항에서 0이 나왔는데 공차가 양수로 갔으니까 A7은 뭐 당연히 올라갈 거고 A5는 내려가겠지. 같은 강력만큼. 맞죠? A5는 여기 있네. 여기 있네.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럼 A5가 마이너스이고 A6가 0이다. A3의 값은 시간 문제지. 이런 식으로 조금 머리 쓰면서 풀어나가는 방법이 있기는 해. 아마 뭐 대부분은 일반항 썼겠지, 공식을. 그치? 그게 뭐 못 푸는 문제거나 그건 아니야. 다들 풀었을 거라서 그냥 새로운 풀이 하나 보여준 겁니다. 어디 내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건 다른 것도 다른 건데 그냥 A6가 0이에요. 이거. 요거 하나 강조하고 싶기는 자주 나오는 얘기라서. 알았죠? 참고할 거 있으면 참고하시고 쓸 거 있으면 써두세요. 기기 정리. 자, 바로 다음 832번 가보자. 제3항, 제10항. 그럼 뭐야? 둘이 빼면은 얼마? 7D. 자, 제3항은 뭐 D? A 플러스 2D. 얘는 A 플러스 9D. 더해주면 7D. 그게 이제 앞으로는 이것도 참고하세요. 등차순에서 AN에서 AM을 빼면 무조건 뭐 나온다? N-MD가 나온다. 이거 상식처럼 외워두면 편하다. 알았죠? 10번째 항이고 3번째 항이니까 빼면 7D인 거야. 알았음? 그래서 자, 7D 얼만데? 예? 예? 마이너스 28? 그래서 D는 얼만데? 마이너스 4? 공차가 마이너스 4로 나왔네. 그러고 나서 이제 뭐 해주세요?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을 찾아주세요. 세 번째 항이 63이니까 A3 다시 구하자. 첫째 항에다가 2D 마이너스 8을 더해주면 그럼 뭐다? 63이 된다. A는 얼마다? 얍 71. 끝. 그래서 A에는 71 플러스 N-1에 마이너스 3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3N 플러스 74 한 번 더 맞는지 3 넣어보자. 맞습니다. 9 65인데? 나 뭐 계산 잘못했니? 3 넣어주면 65 아니야? 제 사망 63. 나 뭐 계산 실수했나 본데? 어디서? 어? 왜 저거 아니야? 아이씨. 나를 의심하다니. 뺄셈은 아니다. 어차피 계산 실수해서 지금 다시 보고 있잖아. 의심해야지. 뭐가 잘못된 거야?
10 넣어도 44밖에 안 돼. 뭐야, 뭐가 잘못됐어, 지금? 어디가 잘못된 거야? 공차 마이너스 4잖아! 왜 마이너스 3이야? 아이, 정말. 마이너스 4n 플러스 75예요. 그래서 3 넣어주면은, 유기성 잘 나오고요. 10 넣어주면, 오케이, 잘 나옵니다. 됐죠? 아유, 진짜. 이거 가지고 이제 뭐 하세요? 처음으로 음수가 되나 찾아주시면 됩니다. 음수, 얼마예요? 글씨 왜 이래? 음수, 얼마예요? 뭐 찾으면 되겠지. 자, 됐지? 자, 여기서 내가 중요한 거. 이거 단자수 출제 돼, 안 돼? 안 됩니다를 얘기하고 싶은 거겠죠? 얘는 이 유형 몇 번이야? 유형 3번은 나중에 뒤에 어떤 유형에 대한 가장 기초 베이스가 되는 이걸 베이스로 해서 다른 문제를 만든다. 그걸 기억해야 돼. 유형 문제 어디로 넘어가냐면 최대 최소. 등차절 합의 최대 최소. 잠깐만, 이것도 유형 필요해. 이게 뭐지? 유형 8. 이건 나중에 얘기하고. 최대 최소. 여기 있다. 유형 10번. 자, 아까 우리 푼 요 문제 있죠? 요거는 유형 10번 문제를 푸는 기초가 된다. 그래서 유형 3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3번을 이용해서 실제 너희들은 10번을 만난다가 중요한 거야. 알았죠? 그걸 뭐 표시하려면 표시해두고. 836번 요거는 아까 유형 내가 잠깐 보고 온 거. 유형 몇 번? 8번. 두 수 사이에 뭔가 수를 넣어서 등차수를 만들었어요 라는 게 그냥 지금 보면은 뭐 정도 물어보고 끝나냐면 그냥 H를 구하시오가 끝이야. 근데 실제로 이 녀석의 합을 다 구하시오. 합을 이용해서 뭔가를 장난을 칠 거야. 그 문제가 유형 8번에 있거든. 그래서 유형 3번은 유형 10번에 대한 베이스. 유형 8번에. 유형 4번은 유형 8번을 위한 기초 베이스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된다. 알았죠? 찐 문제는 얘네들이야. 지금은 아직 그걸 안 배워서 이런 거지. 자, 간다. 뭐부터 찾아야 돼? A1부터 A10까지는 몰라. 하지만 그 전에 항도, 그 다음 항도 등차수열의 일부인 거는 알아. 그러면 상수로 정해져 있는 저 100과 1을 빼주면은 몇 D가 나와? 여기에서 여기까지 항 몇 개만큼 차이나? 총 12개니까 11개만큼 차이 나고 있지. 11D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마야? 99. 그래서 D는 얼마인 거야? 9가 되는 것이. 뭐 말인지 알겠니? 그거 찾아놓고 나서 이제 H를 구하자. H는 뭐예요? 1에다가 몇 D 더하면 돼? 6D 아니다. 7D다. 그쵸? D 쓰지 말고 그거 할까? 왜? 첫째 항이 A1이 아니잖아. 첫째 항이 1이잖아. 1에서부터는 7번 더해줘야지. 그래서 답은 64일 겁니다. 혹시 이거 실수한 사람 없지? 69, 54에서 55 왜 이거 실수한 사람 없지? 있구나. 정확하게 짚었죠. 이거 조심하세요. 알았죠? 첫째 항이 A1이 아니야. 첫째 항이 1이잖아. 너도 똑같은 실수했구나. 그래요. 이 실수를 진짜 많이 합니다. 이 문제가 함정이 그거야. 너희들이 익숙한 공식에서부터 출발해서 A1을 무조건 첫째 항으로 보는 그 습관들 때문에 틀리게 만드는 그 노린 겁니다. 왜요? 1이 A0에 해당하는 거, 첫째 항에 해당하는 거지. 근데 우리가 공식을 지금은 첫째 항 더하기 하라고 하면서 얘를 첫째 항으로 잡았잖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D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D를 한 번 더해서 A1을 만들잖아. 두 번 더해서 A2를 만들고 그럼 H는 7번 더해줘야지. 그거는 이제 부르는 이름은 없지. A11 이겠지. 돌아버리겠네. 그 A가 A1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도 A1으로 잡았다면은 6D가 맞겠지. 근데 A1이 아니라 얘를 1로 잡았잖아. A1과 1은 다르잖아. 그러면은 1로 잡았으면 7D가 되어줘야지. 왜 그래? 그냥 공식만 가지고 주구장창 풀지 말라니까. 이해됐음? 이해됐음? 뭐? 11D 저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몇 번째 거야? 첫 번째 거. 몇 번째 거? 12번째 거. 첫 번째랑 12번째 거 빼면 11개 차이 나지 않냐고. 네, 전체 12개잖아요. 라고 내가 시작을 했어요. 왜 그래요? 내 말 안 듣고. 전체 12개입니다. 알았죠? 됐어? 오씨. 됐어? 되냐고? 자, 844. 이거 조심해야 돼. 아무튼. 요거는 딱히 풀이 안 할게요. 그냥 아까 말한 거라서. 요렇게 잡아서 합이 얼마 할 때 A 찾고, 그럼 곱을 찾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A가 5가 나온다. 그럼 뭐야? 5마디 5, 5불 D 해서 곱하기로 넘어가면 되는데 곱하기도 합쳤으면 편하게. 알았죠? 예,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내용 시작합시다. 이번에는 한 번 더 뭐 합니다. 등차설의 합이라는 공식을 배워봅시다. 등차수열의 합. 자, 근데 뭐 미리 알아두세요. 우리가 SN이라는 표기를 쓸 건데 SN이라는 거는 등차수열 합을 말하는 게 아니야. SN은 그냥 모든 수열의 합을 다 말하는 거야. 대신에 뭐 A1부터 시작해서 모든 항을 빠트림없이 싹 가. 몇 번째 것까지? AN까지. 나중에 너네가 SEN 등장했을 때 짝수 번째만 더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 첫째 항부터 다 더하는 거야. 근데 마지막 항이 그냥 짝수 번째를 본다는 것밖에 없다. 알았지? 이거 참고하시고. 어쨌든 SN은 등차 수열에서도 나중에 배운 다음 시간에 배우는 등비 수열에서도 또는 등차 등비가 아니라 모든 수열 AN에 대해서 항상 A1부터 A까지 합을 말한다. 참고하시고. 그때 이 녀석을 덧셈을 해볼 건데 더 할 때 이 모든 항들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첫째 항을 A로 보통 많이 씁니다. 앞으로 이제 일반항 쓸 때도 저기 보면 A 나와 있지. 아까도 뭐 내가 안 썼었는데 일반항에서도 A1 대신에 A를 보통 많이 씁. 아무튼 첫째 항이라고 하면 얘는 뭐다? A 뿔 D, 얘는 A 뿔 2D. 그럼 여기서 A, N만 하나만 더 쓰자. AN을 뭐라고 바라보냐면 last라는 의미로 L이라는 거 표기해 볼게요. 그럼 얘는 뭐다? L보다 D 작은 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볼 거야. 자, 그리고 하나 더. 등차수열 합공식을 만드는 과정인데 그 만드는 과정도 너희들이 기억을 하세요. 저 공식만 딸랑 외우는 게 아니라 등차수열 합공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유도하기 위해서는 뭐 한다? SN을 한 번 더 씁니다. 근데 어떻게? 순서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거야. 여기에 L, 여기에 L-D, 여기에 L-2D가 오게. 그럼 마지막에 A겠죠. 얘가 A 뿔 D가 될 거고. 자, 그놈들의 합인데 자, 위에 있는 SN과 빨간색으로 쓴 거, 그 다음에 밑에 있는 SN을 한번 비교해봐봐. 두 식을 뭐 하고 싶게 생겼어? 더하고 싶게 생겼지. 마이너스 D 플러스 D, 마이너스 D 플러스 D가 있잖아. 그래서 더합니다. 그럼 뭐야? 내가 구하고 싶은 SN의 몇 배? 2배가 나오죠. 근데 우변이 뭐야? A 플러스 L, A 플러스 L, A 플러스 L, A 플러스 L, A 플러스 L. A 플러스 L만 나오네. 몇 개? 전체 N개. 그래서 우리가 이제 SN 공식을 만들었다. SN은 뭐다? 2분의 N 곱하기 A 플러스 L. 뭐가 등장했을 때?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이 등장했을 때. 마치 아까랑 비슷하지? 뭐? 이런 문제에서 쓰인다는 얘기야. 알겠죠? 그리고 하나 더. 내가 L이라고 썼지만 L에 해당하는 게 뭐야 사실? AN이죠. 그죠? L 대신에 AM, AN 대신에 일반항을 써버리면 얘가 A 플러스 N-1D야. 얘랑 합치면 2A 플러스 N-1의 D다. 자, 등차설합 공식은 두 가지 공식이 있습니다. 꼭 둘 다 외워두세요. 뭐가 주어지느냐에 따라 용도는 다르다. 마지막 항이 주어지는지 이것저것 다 했을게. 마지막 항이 주어지는지 공차를 제공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알았죠? 뭐 예를 들어서 A1과 뭐 예를 들어서 A10이 주어졌는데 A의 15, S의 15를 구하라고 하면 그거는 D가 주어졌다고 하는 게 더 빠를 거고 뭐 그런 것들이 있겠지. 알았죠? 끝. 이게 다야. 오늘 배우는 공식. 이번에는 나오는 문제들은 또 뭐겠어? 이걸 이용하세요 밖에 없겠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냥 공식을 쓰면 바로 답이 튀어나오는 이런 문제도 있다고. 근데 지금 뭐 시간상 이런 문제는 패스하고 이건 했다 치고 그 다음에 좀 다른 문제를 몇 개 풀어봅시다. 자, 851번.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아까 말했던 건데 그냥 공식 쓰는 문제라서 일단은 패스하고 설명이 필요한 딱 세 문제 한번 풀어보자. 그 다음에 이거? 아니야, 이거 말고. 일단 이거 풀고 있어봐. 851번. 아, 마음에 드는 게 없네. 이거 해야겠다. 어쩔 수 없다. 아, 3개보다 좀 더 풀어야겠다, 얘들아. 하나 더 하자. 자, 4개입니다. 풀어보시오. 모든 항들을 뭐 붙여놨어? 절대값 붙여놨죠. 그럼 일단 어떤 항들이 양수고 어떤 항들이 음수인지부터 먼저 찾아줘야 되겠네. 그러기 위해서 뭐부터 하자? 일반 항부터 만들어보자. 둘이 빼면 몇 D? 5D. 아이? 9D. 얼마? 마이너스 18. 아, D는 마이너스 2. 공차 나왔고 첫째 항 알고 AN 구할 수 있다. 맞죠? 뭐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2N 플러스 8일 겁니다. 이거 앞으로 찾아갈 때 N 앞에 개수는 무조건 공차다. DM. 그리고 1 넣었을 때 6 넣도록 나는 만든. 보통 나는 이렇게 찾음. 아무튼 알겠죠? 자, 어쨌든 A이 나왔다. 그럼 뭐 하니? 첫째 항부터 시작해서 몇 번째 항까지는? 세 번째 항까지는 확실히 양수고 네 번째 항은 0이고 다섯 번째 항부터는 무조건 음수지.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놈은 뭐야? A1, 2, 3 또는 A1, 2, 3, 4까지는 그냥 끄집어내고 5부터는 뭐하자? 마이너스 붙이자. 자, 따로따로 가져오면 되겠죠. 그때 얘네들끼리 따로 합, 얘네들끼리 따로 합. 됐음? 자, 얘 어떻게 하면 돼? 뭐 공차 알고 1번항 알고 마이너스 붙은 것도 없고 첫째 항부터 잘 더하고 있고 공식 그냥 바로 쓸까? 2분의 저기 있는 공식 n 곱하기 첫째 항이 얼마였지? 첫째 항의 2배 플러스 4개니까 3 공차 d 마이너스. 알았죠? 오케이? 끝. 왜? n-1이 3이잖아. 됐죠? 끝. 두 번째 마이너스 d는 얘. 얘를 풀 땐 나라면 어떻게 푼다? 뭐라고요? 첫째 항 2배. 얘 또 고장났어. 아하. 마지막 항으로 안 갔잖아. 알았죠? 끝. 다음. A5 얼마야? 마이너스 2죠? 20 얼마야? 마이너스 32죠? 나는 그렇게 갈래. 항 몇 개야? 16개. 첫째 항 더하기 끝항. 1부만 가지고도 합쳐도 되고 다섯 번째 항부터니까 첫째 항 더하기라고 하려면 첫째 항 얘로 또 봐야 되잖아. 그래서 나는 일부러 끝항 이번에는 구해봤어. 뭐 너희들 편한 거 아무거나 쓰시면 된다라는 거 보여주려고 일부러 다르게 한번 써봤다. 알았죠? 뭐 계산은 생략해도 되겠죠? 자, 다음 855번 간다. 자, 요거는 첫째 항부터 제20항, 첫째 항부터 30항, 첫째 항부터 제10항. 자, 어떻게 하면 돼? 그냥 공식 넣어버리면 되죠? 맞죠? 자, 근데 굳이 내가 왜 풀어보라고 했을까? 잘 봐요. 너희들이 참고하면 좋은 거. 그리고 글씨 몰라. 대충 봐. 자, 얘 뭐야? A 플 D, A 플 2D. 더해주면 얼마야? 3A 플러스 3D. 얘도 A 플러스 A 플러스 A 플러스 3A. 3D, 4D, 5D, 12D. 얘도 3A 플러스. 몇 D? 6D, 7D, 8D, 21D. 보였냐? 자, 상식으로 알아둬라. 등차수에 대해서 첫째 항부터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부터 여섯 번째 항, 일곱 번째 항부터 아홉 번째 항. 똑같은 개수를 끊어지거나 놓치는 거 없이 딱딱딱딱 잘라주면은 합은 등차수를 이룬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첫째 항부터 제10항까지
첫째 항부터 제2의 11번째 항부터 20항까지 21번째 항부터 30항까지를 만약에 봤다면은 얘들도 등차수열 합이야. 아니 등차수열을 이루어. 그래서 이게 사실 보통 뭘 주냐면은 10번째, 20번째, 30번째를 물어본 게 사실 제일 많은데 지금 좀 순서는 좀 뒤바뀌었죠? 한번 생각해봐. 얘를 구하고 싶은데 그걸 내가 A라고 잡아보자. 전체 요거에 얼마라고 나와 있어? 120으로 나와 있죠. 그럼 얘는 120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야. 전체가 얼마나 나와 있어? 300이라 나와 있죠. 그럼 얘는 뭐 나오는 거야? 180이네? 180이 되는 거야. 등차 수열이라고 생각해도 답 쉽게 나온다. 얘 두 배는 이 둘의 합과 같아요. 3A는 60, A는 20, 답은 1번. 이렇게도 나와. 알겠죠? 요거 쓸 줄 알면 좀 많이 빨라져. 다시 말하지만 원래는 보통 10번째 항까지의 합, 20번째 항까지의 합, 30번째 항까지 합을 물어보는 식으로 제일 많이 줘. 그때는 금방 구하잖아. 뭐 예를 들어서 얘가 뭐 120이다. 얘가 180이다. 그럼 자동으로 얘는 60이 나왔고 얘는 자동으로 0 나오겠, 좀 이상하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알았죠? 뭐 그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참고하시면 도움 될 거예요. 혹시 풀이 쓸 사람들 써주세요. 이게 얼마지? 120이었냐? 쓸 사람들은 써주시고 다 되면 다음 문제로 갈게요. 858. 자, 혹시 쟤네들 중에 이거 참고해서 푼 사람이 있다면은 아니다. 이거 잘 푼 거야. 뭐 그냥 내가 설명하고 싶은 거에 여기 다 있네. 자, 간다. SN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게 너희들이 그냥 별 생각 없이 풀게 되면 있잖아. SN의 식이 항상 뭐가 나오냐면은 N에 대한 2차식이 나와.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SN의 최소값을 찾아주세요라는 질문을 해버리면은 축 찾아야지. 그래서 이 N이 1일 때가 최소야. S1 이런 식으로 찾는 애들이 제일 많아. 틀렸다거나 그거는 아닌데 지금은 축이 나오니까 다행이지. 안 나오면은 지저분해져. 오케이? 뭘 말하고 싶은 건지 알겠어, 얘들아? SN의 축은 항상 정수로 떨어지진 않습니다. 자연수로. 아닐 때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2차식이 최대치수로 절대로 풀면 안 돼.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를 지워놓고 이게 없는 교재를 가지고 너희들한테 풀어보세요라고 하잖아. 너희들도 모르게 SN에 대한 식을 세우고 있을 거야, 분명히. SN의 최대치수 구하라고 하면 SN 구하잖아, 보통. 넓이의 최대치수 구하라고 하면 넓이 구하듯이. 맞죠? 근데 이거는 절대로 아니다. 등차수에서 등장하는 SN의 최대값은 너희가 푼 풀이가 맞아. 첫째 항이 얼마, 공차가 얼마 이거 먼저 나오죠. 일단 빼보자. 몇 D? 10D. 10D가 얼마? 마이너스 20. D가 얼마? 마이너스 2네. 그리고 다섯 번째 항이 11이니까 첫째 항은 뭐가 나와야 돼? 또는 일반 항이 뭐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2n에다가 자 5 넣어주면 11 나오게 플러스 21이겠네. 첫째 항 19겠네요. 19. 오케이. 맞죠? 자 그러면은 첫째 항 얼마라고? 양수 19. 근데 공차가 음수. 점점 떨어질 거야, 값은. 쭉쭉쭉. 그러다가 언젠가는 음수로 넘어가겠지. SN이 가장 커지는 순간은 당연히 양수인 것들만 딱 더하면 돼. 그래서 아까 내가 말했었냐? 유형 10번으로 넘어가는 문제 뭐 했었어?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 항. 지금은 마지막으로 양수를 유지하는 항. 혹은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의 전항까지. 알았죠? 그래서 얘가 양수인 항 언제? 10번째야. A10까지 더하면 됩니다. 답은 S10. 요렇게 이제 풀어주면 되는 거 맞아요. 요거 풀이 지금 너희들 한 거 잘 기억해놔. 나중에라도 절대로 SN에 대한 식 찾아서 2차식의 최대치에서 풀러가면 큰일 납니다. 알았죠? 잘 기억하시고요. 마지막 865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865번. 자, 요거는 역시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자, 너희들 잘 했냐? 역시 이번에도 위에 요 풀이 참고하면서 했냐? 자, 두 가지를 알려줄게요. 일단 등차뿐만 아니라 모든 수열에 대해서 SN은 항상 일정하지. SN의 정의 자체가 뭐야?
첫째 항부터 시작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an-1 그리고 an까지의 합이니까 우리는 이 sn을 가지고 an을 구하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얘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사라지게 하고 싶어. 나머지가 뭐야? sn-1이거든. 그래서 둘이 빼는 겁니다. 그래서 sn 빼기 sn-1은 뭐다? a1이다. 아, 뭔 소리야? an이다. 근데 이 표기 방식 얘 때문에 S빵이란 건 존재하지 않아. A빵이란 건 존재하지 않아. 수열은 아까처럼 뭐 첫째 1과 100 사이에 A1부터 넣어서라고 하면은 얘를 A0라 불러야 되는지 좀 애매해지지만 사실은 수열은 B1, B2부터 시작해야 돼. 그래서 A11이라는 것도 사실은 잘못된 표현이야. 알았죠? 왜? 첫째 항이 1인데 A빵은 아니거든. 뭔 말인지 알겠니? 아까 그 사이에 넣은 거. 얘도 마찬가지야. SM이라는 표현에서 S빵은 존재하면 안 돼. 그래서 뭐야? 이렇게 구하는 항은 뭐예요? 두 번째 항부터예요. 그러면 첫째 항은 어떻게 구해요? 그냥 S항과 똑같습니다. 주어져 있는 SN에다가 N에 1 넣어서 A1은 따로 찾아와.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면은 SN은 뭐다? 마이너스 3n제곱에 플러스 2n이다. SN-를 계산해보면은 뭐다? 마이너스 3에 n-1의 제곱에 플러스 2에 n-1의 두식을 뺀다. 그럼 뭐 나온다? an이 나온다. 자, 전개했을 때를 가정하고 마이너스 3n 제곱과 마이너스 3n 제곱 사라질 거고 2n과 2n 사라질 거니까 남은 것만 써주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6n 그 다음에 상수항 마3 마2 마5를 뺐으니까 뿔 5 이렇게 되는 거야. 어떻게 돼? 두 번째 항. 그럼 첫째 항은요? S1으로 다시 구해야지. 짠 마이너스 1. 근데 이 마이너스 1은 여기서도 마이너스 1 나오잖아. 그러면 굳이 따로따로 쓸 필요 없이 AN을 뭐라고 쓰자? 그냥 마이너스 6N 플러스 5라고 쓰자라고 하고 뭐 답을 내시면 됩니다. 알았죠? 알았죠? 그러면 여기서 참고하세요. 지금 너희들은 예비 고1이라서 지금 2학년 과정을 빠른 풀이 내가 보여줘봐야 너네 못 쓰거든. 그래서 안 알려줄게. 오케이? 일단은 기본 풀이를 써야 돼. 근데 SN이 주어져 있을 때 있잖아. 사실은 AN을 보자마자 계산하는 방법이 사실 있어. 나는 알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지금 너희들한테 이걸 알려주면은 저 풀이를 못 써. 너네가 까먹어. 그래서 나중에 2학년이 되고 내신 대비가 들어갈 때가 되면은 그때 내가 다시 한번 알려줄게요. 그래서 등차수열에서 AN이 뭐 예를 들어서 주어져 있다. 그때 SN 구해봐라고 하면은 사실 구하는 방법이 바로 무조건 뭐 한다? 나온다라는 얘기다. 알았지? 나는 알아. 너희들도 곧 배우게 될 거야. 근데 지금은 좀 불편하더라도 뭐 하자? 합공식을 계속 써주고 합을 할 때 AN을 구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 뭐 한 번 더 자랑을 하지만 3n제곱 마이너스 2n이라고 주어져 있을 때 나는 6n 플러스 마이너스 5라고 해서 바로 구할 줄 아는데 그거는 그때 가서 갑시다. 자, 일부러 내가 여러 개 보여주고 있었어. 눈치챌 사람들은 채라고. 그 사람들은 뭐 눈치만 채고 아니면은 나중에 배웁시다. 알았죠? 끝. 지금은 이거야. 알았죠? 알았죠? 뭐 근데 이게 뭐 막 등비에서도 나오고 뭐 또 다른 수열이면 또 빨리 구할 수 있고 막 이게 나오면은 참 다행인데 등차만 있어서 그래서 너희들이 몇 번 못 써. 한두 번 잠깐 쓰고 나면은 너네 뭐 한 달 뒤면 까먹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전체적인 흐름을 아는 걸로 가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만 더 상식을 알아두자면 상수항이 없으면요 2차식인데 등차 수열이 맞아. 어디서부터? 첫째 항부터. 오케이? 근데 지금처럼 상수항이 있으면 결론을 얘기해 줄까? 너네 이거 꼭 집에서 풀어봐. 이거 쓰지 마 이거는. 지금 SN이 주어져 있잖아. 그지? 근데 상수항이 붙은 2차식이지. 그러면은 너희들의 답은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등차 수열 나옵니다. 근데 두 번째 항부터 반드시 성립해야 되고 첫째 항은 지 혼자 따로 놀아요. 얘랑 못 섞어. 그래서 아마 답은 이렇게 결정해야 돼요. 알았죠? 요거는 뭐 숙제 풀면서 다시 한번 해봐. 그래서 저 합을 구하시오라고 할 때 A1은 따로 빼야 돼. A3부터 A21까지 홀수 번째 항들만 등차 수열로 잡고 A1은 혼자 따로 놀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일단 오늘 수업할게요. 남아있는 요 등비수열부터는 또 다음 시간에 배울 거라 오늘 숙제는 얼마 안 되죠? 868까지라 보시면 됩니다. 알았음? 네. 868. 몇 개 안 될걸? 한 40 되나? 40은 좀 넘나? 어쨌든 끝. 잘 가요.